자, 반갑습니다. 13주차 2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변수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편도 함수가 이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일단은 이게 그림 그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이 239페이지의 그 그림 6.5를 좀 잘 참고하시면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z는 fxy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이런 좌표 공간상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이런 곡면의 형태를 띈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표 공간상에서 곡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곡면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우리가 편도함수니까 그 과연 그 편 미분계수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미를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x0와 y0라는 점이 존재해서 우리가 여기에 자 x0, y0라는 점에서 이 곡면상에 대응이 되는 그러면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z는 fx, y, x0, y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x0, y0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뒀을 경우에 자 만약에 자 x0에 대해서 우리가 x0만 먼저 고정시켜 보는 거예요. 아니다. 일단 x에 대한 편미분계수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라면 뭡니까? x에 대한 편미분계수는 결국에는 y를 상수로 고정시키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y를 우리가 어떻게 y0라는 그 상수를 고정시켰을 때에 생기는 요런 곡선이 있잖아요, 그죠? 곡선. 요런 곡선이 우리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곡선을 편의상 C1이라고 할게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fx 그러니까 편미분계수 x0, y0에서의 x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y0는 지금 고정시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C1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딱 y는 y0라는 평면으로 딱 잘랐을 때 생기는 이 곡선이 되는 거고 그럼 그 곡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fx, x0, y0라는 것은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미분계수가 가지는 기하학적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y0를 고정시켰을 때라는 말은 결국에는 y는 y0라는 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그 곡선이 나올 것이고 그 곡선에 대해서 그 x0, y0라는 그 점에서의 바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는 뭐가 된다? x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C1 그러니까 y0라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경로 그 C1이라는 곡선의 C1 곡선의 x0, y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는 x0를 고정시켜 볼게요.
x0를 고정시켜 보게 되면 이제 x는 x0라는 평면으로 잘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C2라는 곡선이 역시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C2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자, 이 C2라는 곡선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x0, y0라는 점이 이렇게 그 함수값에 대응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점에서의 역시 뭐가 된다? 이런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fy의 x0, y0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해서 편미분계수를 구해준 게 되겠죠. 네. 그래서 fy의 x0, y0 이게 뭐냐면 바로 C2 곡선의 x0, y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그 x에 대한 편미분계수와 y에 대한 편미분계수가 각각 다른 값으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의 그 방향성이 이제 두 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편미분계수가 결국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 넘겨서 240페이지에 자, 예제를 보시게 되면 6.3.3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구면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구면과 이제 x는 3분의 1하는 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원을 지금 따라서 이제 점 Q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림 역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요렇게 우리가 자 9를 한번 요렇게 쭉 그려보는데 자,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9를 그려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평면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여기 3분의 2라는 x는 3분의 2라는 요런 평면과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이 아마 요런 식으로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생기는데 자, 요 원이 이제 뭐냐면 이 원상에서 지금 점 Q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이 원에 따라서. 근데 이 Q가 어디에 왔을 때? P에 왔을 때. Q가 P에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P는 바로 뭐냐면 바로 요 점입니다. P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P가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Q가 P로 왔을 경우에 우리가 Y에 대한 Z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뭘 구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죠. ZY인데 예, 점 P에 왔을 경우니까 우리는 여기서 Z는 결국에는 X랑 Y로 이루어진 이변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X는 3분의 2가 되고 Y는 3분의 1이 됐을 때의 ZY 값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점 P라는 것은 어쨌든 그 구의 윗부분에 있으니까 상반구에 있다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상반구를 찾아내 주게 되면 Z는 루트의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변수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게 되면 자 zy는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2분의 1승이니까 얘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식을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이랑 x제곱은 둘 다 상수 취급이 돼서 없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2y가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적어주게 되면 2의 루트에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얘는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 준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루트에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마이너스 y에다가 x에는 3분의 1을 집어넣고 y에다가는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9분의 4, 9분의 5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 주게 되면 루트에 1 마이너스 9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얘는 9분의 4니까 결국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계산해 주게 되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편미분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예제 6.3.4도 결국에는 미분해 가지고 각각 00을 집어넣은 것이 역시 0으로서 같아진다는 걸 증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뭡니까 그 x에 대한 편미분계수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직접 구해줘 가지고 이렇게 증명하셔도 된다는 부분. 여러분들 실제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삼변수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뭡니까 변수가 3개인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뭐다 여기 241페이지에 예제 6.3.5를 보시게 되면 그 변수가 3개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w라고 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wx는 결국 뭐예요?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wy는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 다음 wz는 z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각각 다른 변수들을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해서 그냥 미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합성함수의 편미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냐면 우리가 미분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라운드 x 라운드 y와 dx와 dy의 차이점,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공식처럼 이제 여러분들 이 파트를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이것 두 개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어떤 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y라는 함수가 1변수 함수일 때 그 변수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1변수 함수일 때, 그러니까 y가 x에 대한 1변수 함수일 때, 1변수 함수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고든 d, 그러니까 정자 d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미분 표시를 해주는 거라면, 자 이 라운드 d를 썼을 때 그 용도는 이제 여러분도 구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는 여기서의 y는
1변수 함수가 아니에요. 예. 편미분 기호니까 y가 2변수 함수일 때 x에 대한 편미분을 나타내주는 기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라운드 D를 쓰는 기호는 여기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건 함수잖아요. 그죠? 함수. 요 함수가 이제 1변수 함수냐 혹은 다변수 함수냐에 따라서 그 고든 D랑 라운드 D가 다르게 표시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개념만 알면 여러분들 충분히 공식처럼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45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참고사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주어진 함수 자체는 2변수 함수예요. 그래서 z는 fx,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우리는 미분한 형태를 찾고 싶다라는 겁니다. 미분한 형태를 찾고 싶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걸 예제를 풀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예제를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예제 6.4.1을 보시게 되면 자 z가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게 xy로 이루어져 있는 이변수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x는 1 플러스 t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는 2의 t승입니다. 이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dt분의 dz를 구하라고 했어요. dt분의 dz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x랑 y가 지금 t에 대해서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z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결국 z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z는 t에 대한 1변수 함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고든 D로 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든 D로 써주게 되고 그러면 T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한 형태 요거를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자 24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보조 정리로 그 미분한 형태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먼저 이변수 함수를 먼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x에 대한 것을 우리가 t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해 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더하기 y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공식처럼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dy분의 dt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공식처럼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세요. 합성함수의 편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왜 라운드 D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라운드 D가 쓰고 여기서는 왜 고든 D를 쓰시는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라운드 D, 여기는 고든 D 여기 쓴 거 아시겠죠? 그죠? 위에 있는 요 Z가 일단 뭡니까? 이변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분해 줄 때는 편미분. 근데 자 X랑 T의 관계를 보게 되면 X가 1변수 함수잖아요. T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고든 D가 써지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합성함수의 편미분을 계산해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자 dt분의 dz는 라운드 x의 라운드 z 곱하기 그 다음에 dx dt 플러스 자 라운드 z 라운드 y 그 다음에 dy dt 요렇게 우리가 일단 적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게 되면 자 라운드 d 자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2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주게 되면 얘는 2의 1 플러스 t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t는 미분하면 그대로 1이니까 곱하나만 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z의 라운드 y를 구해주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에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죠. y에 대해서만 편미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dy dt를 구해주게 되면 2의 t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식 정리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를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랑 y를 역시 t에 관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4의 1 플러스 t의 3승 마이너스 2의 제곱 2t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 답이 다르지? 왜 답이 다른가요? 라운드 y 라운드 z 이거를 미분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y 되잖아요, 그죠? 책에도 조금 이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책에 있는 풀이는 여러분 좀 수정을 해주세요. 라운드 z 라운드 y가 2y가 아니라 마이너스 2y가 돼야 되겠죠.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수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3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자, 정리 6.4.4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는, 자, 지금 예제 6.4.1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z는 2변수 함수인데, x랑 y는 각각 t에 대해서 1변수 함수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정리 6.4.4는 이제 뭐냐면, 그런 x랑 y도 이제는 2변수 함수일 때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자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는 결국에는 이 z를 미분한 형태가 두 개로 나뉘어줘야 되겠죠. 하나는 s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한 형태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변수가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 그러니까 라운드 z의 라운드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공식대로 우리가 외워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 라운드 z를 일단 라운드 x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라운드 x를 역시 라운드 s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해준 이런 형태, 그 다음 더하기 라운드 z를 라운드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라운드 y를 역시 라운드 s에 대해서 미분해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t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라운드 z를 라운드 x에 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라운드 x를 라운드 t 그 다음에 라운드 z 라운드 y를 라운드 y 라운드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예제랑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제는 x랑 y도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 z가 이제 x, y로 이루어진 이변수 함수라면 이 z 또한 뭡니까? 그 x랑 y 안에 있는 그 변수인 s랑 t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분한 형태를 이제 s에 대해서 편미분한 형태,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편미분한 형태로 구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원래라면 앞에서는 뭐 했어요? 여기 부분이 이제 고든 d였잖아요, 그죠? 고든 d였다면 이제는
y랑 x랑 전부 다 s랑 t에 관한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이제는 뭐가 됩니다. 라운드 D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시간 관계상 예제 6.4.2, 6.4.3, 6.4.4를 사실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일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이 공식만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라운드 D를 쓸 때랑 고든 D를 쓸 때 그 차이점만 여러분들 구별해서 써주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여기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제 6.4.2랑 6.4.2 그 다음에 6.4.4까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예제 6.4.5는 이제 변수 하나만 더 늘어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러니까 Z 하나만 더 더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과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2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3차 시부터는 이제 이중적분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은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나가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범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은 극좌표의 이중적분은 그 26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극좌표에서 이중적분 이거는 사실상 이론상으로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7.3은 생략을 하고 7.1부터 그 뒤에 나오는 이중적분의 응용까지는 계속 진도를 나갈 거니까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갈 거니까 반드시 꼭 숙지를 하시고요. 자, 극좌표가 나오는 게 이제 이중적분의 응용에서도 나오거든요. 예. 어디 나오냐면 이제 예제 7.4.3 276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극좌표를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제 7.4.2, 7.4.4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중적분의 응용까지는 그냥 시험 범위 넣지 맙시다. 그래서 예제 7.4절하고 7.4절은 7.3절하고 7.4절은 시험 범위 안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7.2까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 꼭 유의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13주차 2차 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3차 시는 이제 퀴즈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